안 될 것은 말이야. 그 소리 자꾸 정신 안녕하세요. 저 키티 선생님 인사드립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서대문의 자연과 주변 환경을 살피고 관련된 느낌을 그림과 공예로 풀어보는 시간을 만들 거예요. 어렵냐고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평소에 만나볼 수 있는 재료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색다르게, 조금 더 재미있게 만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제가 설명해 드리는 영상 잘 보시고 예쁘게 마무리 하신 것도 저한테 보여주시면 돼요. 하는 방법 정말 재미있으니까요. 꾸준히 참여해 주세요. 안녕. 자, 재료 설명 드릴게요. 첫 번째 패키지에, 준비물 패키지에 이렇게 생긴 액자 있었죠. 액자. 그리고 종이 4장. 4장 있어요. 이 중에 2장을 쓸 거고요. 2장은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예비용으로 4장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플러스펜 보이시죠? 이거 많이 사용해본 친구들 많을 거예요. 그냥 어른들이 글씨를 쓰거나 학교나 아니면 학원 같은 데서 쓸 때 쓰는 흔하게 볼 수 있는 플러스펜인데요. 빨간색, 검은색,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 이렇게 5자루가 있네요. 붓이 있어요. 친구들아, 이 붓은 계속 쓸 거니까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잘 보관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팔레트에 물을 좀 담았어요.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 정도 살짝 여기 위에 보일 정도로만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집에 있는 아니면은 안에 있는 연필, 지우개, 그리고 종이 하나만 준비해 주세요. 우선 오늘 뭐 만들 거냐면은요, 여기 액자에다가 멋진 자연 풍경을 담아 보려고 해요. 작은 엽서지에 들어가는 액자 한번 볼게요. 이런 거 어떻게 만들었어요? 너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오늘 준비물은 물감이 아니에요. 이 펜과 물만 사용합니다. 자, 우선 플러스펜을 이용한 수채화를 할 거예요. 수채화라는 거는 물을 이용한 물의 농도, 물이 많이 들어가고 물이 적게 들어가는 거를 이용을 해서 색깔을 진하거나 선명하게 나타내거나 흐리게 나타내거나 아니면 색깔을 덧붙이는 작업을 수채화라고 해요. 수채화를 하기 위해서 물감이 아닌 오늘 이 플러스펜으로 이용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거 연습 한번 해볼게요. 종이 위에다가 플러스펜으로 어떻게 수채화를 한다는 거지? 안녕. 이렇게 한번 써볼 수도 있고요. 자, 대신 플러스펜은요, 여러분 쓰고 나서 꼭 닫아줘야 돼요. 꼭 닫아줘. 닫지 않으면은요, 여기는 색깔이 금방 날아가서 한두 번 쓰고서는 다시는 못 쓰게 됩니다. 이렇게 뭐 그림도 한번 그려보고요. 별도 해볼게요. 이런 펜인데요. 이 펜의 특징은 수성이에요. 수성이라는 거, 수채화 비슷하죠. 수성, 수채화. 여기 수는요, 물수라고 해서 똑같이 물을 이용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펜은요, 물에 잘 지워지는 펜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볼게요. 아까 담았던 이 물통에 물을 살짝 톡톡톡 해갖고요. 해볼게요. 번지고 있어요. 맞아요. 번지고 있는 거 맞아요. 오늘 이렇게 번지는 효과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거기 때문에 충분히 잘 번지는지 연습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 번지게 연습하고 있으면 잘 하시는 거예요. 수채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색깔 위에 색깔을 입힐 수 있다고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 이 색깔이 물먹은 종이의 색깔이 완벽하게 말랐을 때 이 위에다가 다시 한번 색칠을 하고 붓에 물을 묻혀서 이렇게 번지게 해줄 거예요. 오늘 이 번지기 효과를 할 때 또 중요한 거 있죠. 뚜껑도 잘 닫아주셔야 되지만 꼭 이 물이 다 말랐을 때 그 위에다 해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네, 이 펜을 다시는 쓸 수 없게 돼요. 이 펜은 이렇게 했을 때 물이 닿으면 충분히 쓸 수 있지만 물이 닿는데 위에 이 펜이 올라가면은요, 고장나서 쓸 수가 없어요. 꼭 이 2가지 사항 유의해 주세요.
네, 오늘 지금 할 거는요, 여러분 영상 보셨듯이 예쁜 나무니까 안산길에 있었던 나무와 풍경을 수채화로 그려볼 거예요. 그러려면 연습 한번 해볼게요. 나뭇잎 어떻게 그릴까요? 동그랗게 그린 나뭇잎도 있었고요. 요렇게 약간 세모나게 생긴 단풍나무도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단풍나무도 봤습니다. 나뭇잎을 그릴 때는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동그랗구나, 세모냈구나, 약간 뾰족뾰족한 세모가 많이 달렸구나, 이렇게만 보시면은요, 그림 그리기가 엄청 쉬워요. 그리고 너무 진하게 안 하셔야 돼요. 이렇게 진하게 하면은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지워낼 때 불편하니까 그림을 그릴 때는 연하게 살살 부드럽게 그려주세요. 나뭇잎을 그린 거 위에요, 이렇게 예쁘게 플러스 펜을 이용해서 따라 그려보세요. 인매도 한번 그려보고요. 충분히 물을 묻힌 붓으로 여기 색칠을 해주듯이 할 건데요.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요. 내가 그렸던 선 안쪽으로 물을 약간 이렇게 물과 붓을 끌어주세요. 안쪽으로 물과 붓을 끌어줍니다. 그러면은 플러스 펜에 있는 색깔이 번지면서 안에 메꿔줘요. 제가 물감으로 색칠하는 거랑 똑같이요. 이 정도 연습이 다 됐다면은 충분히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이 종이에 한번 옮겨 볼게요. 이렇게 멋진 작품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자, 종이를 다시 준비해 주세요. 이제부터 실전입니다. 자, 내가 그림에 자신 있어 하는 친구는요, 바로 플러스 펜으로 이렇게 나뭇잎이나 배경을 그려도 되고요. 나는 아까 연습으로 조금 불편해 하는 친구들은요, 연필로 그린 다음에 채색을 다 끝내고 그다음에 지우개로 지워볼게요. 시작할게요. 저는요, 나뭇잎 중에 좀 기억났던 거는 약간 둥그스름하고 귀여운 나뭇잎이 있었어요. 이제 가을이 되기 때문에 나뭇잎 색깔이 초록에서 빨간색, 노란색으로 변하고 있었던 걸 표현을 해볼게요. 나뭇잎 잎매도 살짝 그려줄게요. 자, 이 정도만 했으면 됐어요. 우리 아까 연습했던 거 그대로 해볼까요? 플러스 펜으로 나뭇잎의 형태를 그려줘요. 그리고 붓에 물을 잔뜩 바르고 선을 안쪽으로 끌어줄게요. 지금 보시면은 잉크가 아까 펜에 있던 잉크가 제가 가는 붓의 방향을 따라서 안쪽을 메꿔주고 있는 게 보여요. 전체를 다 색칠하듯이 하지 말고요. 살짝 메꿔주듯이만 할게요. 그러면 잉크가 모여있는 부분, 잉크가 덜 모여있는 부분이 구분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이따가 다시 보정 작업을 통해서 조금 더 입체감 있고 멋있게 보여질 수 있어요. 이 정도 했으면 잘하신 겁니다. 자, 바로 마르지 않을 경우에는 휴지를 살짝 톡톡톡 살짝만 해줄게요.
우리 오늘 2장을 그릴 거라서요. 그래도 얘가 아직 다 덜 말랐기 때문에 다음 작업 위해서 잠시만 앞에다 내려둘게요. 자, 2번째 작업 해볼게요. 저는 산을 다닐 때 이 나무 모습이 너무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를 한번 그려서 꾸며볼게요. 또 마찬가지예요. 나는 자신 있어 하는 친구들은 연필로 그리셔도 되고요. 나는 아직은 조금 다시 그냥 다시. 다시 시작. 자, 이번엔 나무를 그려볼게요. 나는 그리는데 아직은 조금 서툴러서 자신이 없어 하는 친구들은 나무로 밑그림을 연필로 밑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나무가 이렇게 나무 가지. 나무가 2개 있었어요. 제가 봤던 그 배경에 2개의 나무가 이렇게 모여져 있던 게 기억에 남아요.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나는 그림 그리는데 자신 있어 하는 친구들은 바로 플러스 펜을 이용해서 쓱쓱 자신감 있게 좀 표현할게요. 실제로 산책을 하시면서 자연물을 보시고서 표현하면 훨씬 좋고요. 그게 좀 어려운 친구들은 제가 보내드렸던 영상이나 아니면 사진을 좀 참고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똑같이 그리지 않으셔도 돼요. 형태는 비슷하게 그리려고 하되 내 생각과 마음을 담아서 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나무가 가지가 많았는데 몇 개만 그리면 안 돼요?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나무 몇 개 그리고 나무 또 나무. 저는 라벤더를 실제로 산책하면서 보진 않았지만 라벤더가 이 그림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라 색깔 라벤더를 그려주고 있어요. 친구들은 어떤 걸 더 그려서 표현을 해줄까요? 꽃을 그리셔도 좋고요. 하늘을 나는 나비를 보셨거나 아니면은 흐르는 물을 보셨거나 아니면 요즘은 갈대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표현해 주셔도 좋고요. 나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들도 같이 표현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사람들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밑그림이 완성됐으면은요, 방법 똑같죠? 물에 붓에 물을 충분히 묻히고 이번에는 나무 밑 기둥부터 해볼게요. 자, 기둥은 저는 검은색을 이용했기 때문에 검은색을 이렇게 안에서 끌어주듯이 나무가 길기 때문에 길쭉하게 느껴지려면은 위에서 아래로 조금 천천히 하세요.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저는 조금 빨리 붓을 이동을 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붓에 물을 묻힌 거를 천천히 잉크의 방향을 느껴가면서 흐르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이번에는 다른 색깔, 다른 붓을 이용해서 라벤더도 해볼게요. 자, 이것도 어느 정도 색이 잘 번지고 있으면 너무 퍼지는 게 싫다면 휴지를 이용해서 살짝 톡톡톡 닦아줍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수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말릴게요. 그 사이 우리는 나뭇잎이 잘 되고 있는지 볼게요. 오! 제가 손으로 느꼈을 때 묻어나지 않고 물기가 없으면은요, 요 위에다가 2번째 작업을 할 거예요. 나뭇잎은 원래 초록색이지만요, 저는 나뭇잎에 약간 보라색으로 인매를 만들어서 포인트를 주고 싶고요. 그리고 단풍이 조금 들어가는 모습을 표현하려고 붉은색도 군데군데 넣어볼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까 초록색을 조금 더 퍼졌으면 좋겠어 하는 부분에 초록색을 플러스펜으로 표현. 같은 방법으로 펜에 잉크를 번지게 해줍니다. 좁고 세밀하게 표현을 할 때는 붓을 세워서 사용하고요. 넓은 부분을 표현을 할 때는 붓을 살짝 눕혀서 면적을 늘려주세요. 자, 이것도 색이 잘 되고 있다면 휴지로 톡톡톡 하고 잠시 말려줄게요. 두 번째, 다시 이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얘도 어느 정도 색이 마르고 있다 하면은 아까 표현하지 못했던 부분에 세밀한 표현을 해줄게요. 약간 땅 부분을 좀 저가 짙게 만들고 있고요. 가지 같은 데도 너무 번져서 구분이 안 되는 부분에는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무도 아까 봤던 것처럼 붉긋붉긋 가을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좀 표현을 해봤어요. 조금 더 초록색을 이용해 볼게요. 그렸던 라벤더가 너무 번져서 예쁜 모양이 안 나타나면은요, 그 위에다가 선을 그리듯이 다시 한번 표현을 해주세요. 난 더 번지게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같은 방법으로 물을 묻혀주시면 되고요. 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은요, 오히려 번졌던 물감이 말랐을 때 그 위에 한 번 더 선을 표현해줘서 조금 더 뚜렷한 형태가 될 수 있도록 마무리해줍니다. 자, 우리 나뭇잎이 다 말랐나요? 나뭇잎도 다 마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번져서 조금 더 형태가 없는 부분에 그 위에 선을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완벽하게 다 말랐을 때 밑그림으로 그렸던 연필선을 살살살 지워주세요. 종이가 찢어지지 않도록 살살살 지워주면 조금 더 완성도 있고 깊이 있는 그림으로 변신! 자,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예쁜 단풍이 들어가고 있는 나뭇잎과 예쁜 서대문 안산의 가을 풍경이 완성되었습니다. 액자에다 멋지게 장식해 볼게요. 이 액자는요, 이렇게 열면은요, 집게처럼 열려요. 그리고 이 안에는 두 가지 판이 들어있어요. 이 비닐을 손톱 끝을 이용하고 살짝살짝 벗기세요.
액자에 넣기 전에 여기다가 많이 쓸까요? 가을 날 만난 풍경. 액자가 완성되었습니다. 앞면에도 뒷면에도 플러스 펜을 이용해서 간단하고 쉽게 만들 수 있는 나만의 가을날 액자가 완성되었어요. 멋지게 장식해두고 가을 풍경에 대해서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 가져보는 시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잘하셨습니다.